이번에는 이제 주석하고 상세 같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볼 건데, 얘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치수, 문자, 그리고 기호, 그리고 태그도 한번 써봤었죠. 정보를 읽어서 문자나 뭐 숫자나 기호 같은 거로 보여주는 애가 태그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도 그냥 문자다라고 보셔도 돼요. 문자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이제 키노트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따 열어놓고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일단 얘는 그 프로젝트 내에서도 많이 쓰는 치수 문자가 있고, 그 치수나 문자나 또는 상세 선 같은 걸 이용해서 정보를 읽어서 글자로 보여주고 기호로 보여주는 패밀리로 보시면 돼요. 그런 태그, 기호 이런 것도 좀 존재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상세 요소를 보면은 이제 상세는 이제 얘네들은 2D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3D 물체를 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2D를 표현하는 전용 도구들 이렇게 보시면 좀 가까운데, 상세에 포함되는 도구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정도가 돼요. 이 구성은 나중에 그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막 그 분류니까 막 너무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좀 이해해 보려고 하시면 좋고요. 한 번에 다 기억하길 뭐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상세에 도구라고 써 있긴 한데 종류라고 보셔도 되고요. 요거는 좀 생략하고, 아까도 생략했으니까 상세 선, 2D 전용 선, 치수 알 거고, 문자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문자. 상세 구성 요소 아까 잠깐 써봤었죠. 상세 구성 요소. 상세하게 뭔가 만들어 놓은 2D 패밀리 같은 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도 상세를 그리듯이 만들어서 쓰는 기호 형태로 만들어 쓰는 뭐 패밀리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스킹 영역 특정 부분을 가릴 때 썼었죠. 그리고 뭐 채워진 영역 이거는 그 위에다 2D선 같은 거 그릴 때 썼던 거고, 별도로 단열재 해치 넣는 도구가 있습니다. 캐드에서도 단열재 해치는 그 라인 타입을 변경해서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 레빗에서도 동일하게 그 단열재 해치가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 레빗에서 뭐 평면도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평면도 같은데 한번 열어보시면은 주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주석. 이쪽 메뉴로 가시면은 다양한 치수들 그리고 기호를 포함한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많이 쓰는 애들은 자동으로 패밀리처럼 만들어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나중에 패밀리 그 기호 패밀리 같은 거 할 때 좀 보여드릴게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여기 바닥의 높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입니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바닥에 높이 차이 나는 곳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가 여기가 플러스 200이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0입니다 이렇게 쓸 때 이런 거 할 때 쓰는 기호들, 그런 것들이 여기 있고요. 지정점 경사 이거는 지붕의 기울기 같은 거 표현할 때 쓰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그리는 게 아니고 건축물에서는 늘 쓰이는 애들이니까 아예 패밀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D 패밀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변경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지정하고 클릭해서 바로 이제 쓸 수 있게 해놓은 애들로 보시면 돼요. 기타 나머지 이제 치수들이 있는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얘입니다. 정렬 치수, 단축키 디멘전 요 도구. 그게 DI 눌렀던 게 이 도구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가끔 필요하다 그러면 눌러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각도 치수 써본 적 없을 거고 반지름 치수도 거의 넣어본 적 없으실걸요. 건축물이 좀 원래 그래요. 뭐 쓰는 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반지름이든 뭐 각도든 다 쓰는 방법이 어렵진 않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치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문자가 있는데 문자는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서 보시면은 메뉴가 바뀌는데 간단하게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정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시선 형태로 쓴다 그러면 지시선을 오른쪽 할래 왼쪽 할래 위에서 할래 아래서 할래 여기 있는 요 아이콘들, 이거는 이제 그 얘기예요.
문자를 이렇게 쭉 썼다면 화살표를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제일 위쪽에서 뽑을래? 아니면 오른쪽 방향으로 중간에서 화살표를 뽑을래? 오른쪽 방향으로 아래쪽에서 이걸 뽑을래? 그게 여기입니다. 이쪽은 이제 반대쪽이겠죠. 그러니까 지시선도 아무 데서나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거나 그러면 그 위, 가운데, 아래 그 위치에서 뽑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얘네고요. 이 옆에 있는 세 개, 이 세 개는 화살표의 모양이죠. 일자로 이렇게 뽑고 싶은 거. 두 번째 있는 거는 꺾어서 뽑는 거. 세 번째 있는 타입은 둥그랗게 하는 타입이고, 이쪽에 있는 A라고 단독으로 써 있는 거는 지시선 형태가 아니고 그냥 타이핑 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써지는 거고요. 지시선이 있는 타입을 쓸 건데 꺾여 있는 거로 쓸 거다 그러면 위쪽 아래쪽으로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놓고 왼쪽으로 하신 다음에 요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누르고 이렇게 눌러서 쓰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쪽으로 눌러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시게 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위로 했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튼 타이핑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아래쪽에서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쓸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이제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지는데,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위쪽에서 나가는 거, 오른쪽으로 쓰면은 하단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에요. 레빗은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글자를 내가 직접 표현해야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왜냐하면 정보 단위로 이미 다 정보를 집어넣고 그 걔가 가진 정보를 태그라고 하는 애로 끄집어내서 표현해서 쓰죠. 재료의 이름값을 보고 싶다, 재료가 가진 정보에 있는 재료 이름값을 화면에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얘를 쓸 거고, 카테고리, 벽이라고 하는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정보 중에 있는 특정 값을 문자나 기호로 뽑아 쓰고 싶다 그러면 카테고리별 태그를 써요. 창문이 가지고 있는 거, 벽이 가지고 있는 거, 카테고리별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공통 매개 변수 있었잖아요. 창 누르면 있는 공통 매개 변수들, 일람표 뽑을 때 떴던 리스트,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고 얘를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패밀리를 만들 때 이름을 잘 쓰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부분은 그 이름을 화면에다가 도면에다 써주잖아요. 창문을 쓸 때 보통 미서기창 뭐뭐뭐라고 가로 세로 얼마 쓰잖아요. 그리고 보통 재료도 같이 쓰잖아요. 플라스틱 미서기창 얼마 이걸 이름으로 써놓으신다면 이거를 찍어가지고 패밀리의 유형 이름을 화면에 보여줘 라고 하면 저걸 저희가 타이핑 칠 일은 없죠. 한번 딱 타이핑 치면 모든 도면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 다 그 정보가 나오겠죠. 걔네들이 얘네들이고요. 다중 카테고리 보는 구조에서 쓰는 거고요. 모든 항목 태그라고 하는 거는 자동화 도구인데, 그것도 귀찮은 거, 하나씩 넣는 거 귀찮을 때 벽에다가 이 태그를 전부 다 한 번에 새겨줘,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에 띵 하고 새겨져요. 그리고 나서 위치 조절만 하시면 돼요. 일단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띵 찍으면은 이 기호들이 한 번에 벽마다 찍히죠. 이건 이제 구조도면 할 때 쓰는 기호인데 정보가 안 들어있어서 안 나온 거고요. 이 벽이 W1이라는 벽입니다 라고 집어넣으면 유형에 들어있는 값이니까 동시에 바뀌겠죠. 요거는 W2번, 내 벽은 다른 유형이었잖아요. 이거는 2번 유형의 벽인데요 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위치만 살짝 조절해 주시면, 살짝 조절해서 보기 좋은 위치로 해주시면 하나씩 넣는 것보다는 편하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넣어요. 마찬가지로 창문이나 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AW1 이렇게 넣을 거잖아요. 이거는 뭐 PW2 이런 식으로. 그럼 쟤네들도 하나씩 클릭해서 놓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모든 항목 태그에서 창에 대한 태그, 창과 문에 대한 태그를 요 태그로 한 번에 넣어줘. 그러면 그 물체의 근처에 띵 하고 생기죠. 요 패밀리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AW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기호를 바꿔주면 될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정보 수정하고 위치 조절하면 기호가 되어 있는 도면화, 이런 것도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예전에 캐드로 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려주고 옮겨주고 조절하고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타이핑 할 일보다 패밀리 하나만 잘 만들어 두시고 규칙만 잘 지켜 쓰시면은 재료의 정보를 써야 될 때가 있고, 그 패밀리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얘네들을 기호화해서 쓴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요걸 해서 한 번에 넣는 것도 가능하죠. 특정 위치의 정보를 내가 놓고 싶다 그러면 얘나 얘를 쓰겠지만, 이거는 한 번에 기호화 되어 있는 그런 거 할 때는 얘를 쓰시면 편하게 쓸 수 있죠. 결국은 태그들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문서화 작업이 좀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태그로 만들어 쓸 수 있고, 뭐 면적도 있고 공간도 있고 이래요. 요건 중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공간을 집어넣으면 공간 안에 조도 같은 거 계산할 수 있는 게 또 들어있었죠. 룸 쓰시면 룸 안에 무슨 뭐 벽마감 뭐고 뭐 바닥마감 뭐고 이런 정보 넣을 수 있는 게 있었고, 룸의 이름 값을 실명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써봤잖아요. 그런 데를 쓸 때 하는 게 있고, 기타 뭐 이렇게 뷰 몇 번 도면을 보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계단에다 번호 써주는 게 있거든요. 계단을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몇 계단이지 이걸 세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설계 도면에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써주는 그 기호들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해주는 것도 들어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도나 인면도나 이런 걸 그릴 때 쓰는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기호, 많이 써야 되는 문자들, 이런 것들은 이 주석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동화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편해요. 편하긴 한데 여전히 귀찮죠.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이거 뭐 놓고 뭐 꾸미는 거 재미는 없잖아요. 설계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캐드로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시면 좋고요. 네. 일단은 그렇고요. 기타 이제 키노트라는 것도 있고,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색을 칠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호나 글이나 이런 문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좀 차이가 나게 해준 애가 있어요. 덕트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 색상 채우기 법례는 룸이나 공간의 종류별로 색을 칠해줘요. 이건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요. 배관이나 덕트는 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한 개가 가는 게 아니고 두세 개가 가서 그 역할을 하거든요. 물을 쓰고 물을 빼내고 뭐 더운 물, 차가운 물, 기타 등등 순환하는 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을 같은 시커먼 색으로 해놓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굵기 다르고 글자로 써놓는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그럼 색깔을 칠해서 보여주면 확 눈에 띄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 시각적으로 좀 이런 걸 그 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얘네를 이용해서 실의 종류별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런 다이어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룸이나 공간에다 하는 거고, 이거는 덕트, 이거는 배관 이런 데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기타 이제 지금 설명드리지 않은 애들 중에 좀 저희가 뭐 약속된 기호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별도로 기호라는 패밀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배치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조체 때 쓰는 거고, 이거는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는 요 기호 있잖아요. 요것도 은근히 귀찮거든요. 그리면은 그거 해주는 기호도 들어있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기호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상세 정보에 보면은 단열재 그려주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캐드랑 같습니다. 눌러보면은 그냥 선 그리는 거고요. 선 그리는 거고, 단열재 넣을 거에 폭감 넣는 게 있고, 벽체처럼 중심으로 그릴지 한쪽 끝으로 그릴지가 있고, 그래서 폭을 200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단열재 공간을 뭐 잡아놨다라는 가정하에 그리시면 돼요.
중심으로 해놨으니까 중간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거는 좀 귀찮지만 별도로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별도로 좀 그려줘야 되는 수고를 하시면 되고요. 상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는 좀 써봤고요. 예, 영역에 있는 마스킹과 채워진 영역, 요거는 가리는 애, 이거는 가려진 거 위에다가 2D로 뭔가 별도로 표기하고 싶을 때 쓰는 애였고, 구름형 수정 기호, 요거는 그거죠. 눌러서 반지름값 자동으로 되게 그냥 쓰겠습니다. 요렇게 하시면은 박스 친 거예요. 박스 치면 이렇게 생기죠. 여기다가 이제 그 수정 기호에서 정보를 쓰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기호를 나중에 패밀리를 기호 패밀리 붙여주겠죠. 그러면 요거는 1번 고치는 곳, 여기 검토해 주세요. 내용은 요거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겠죠. 전자문서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여기가 수정됐습니다. 어떻게 수정됐습니다. 이런 거 쓰기도 하고, 반대로 여기 부분은 뭐 변경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주고받을 때 쓰는 겁니다. 쓰는 방법이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쓰시고 여기 있는 거 보고 누가 했는지 뭐 기호는 뭐로 할 건지 뭐 설명 같은 거 좀 써주고, 뭐 수정 기호에 뭐 순서, 수정, 변경 뭐 이런 거 써가지고 그냥 써주시면 되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기타 이쪽 부분은 아까 써봤고요. 이제 상세 그룹이라는 것도 있죠. 상세로 만든 애들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쓰는 뭐 그런 애들이겠죠. 상세 그룹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고 상세 그룹 배치, 상세 그룹 작성, 그룹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상세를 그룹으로 묶어서 덩어리째로 해서 어디 쓰는 건데, 나중에 한번 그 상황이 되면은 이럴 때 이렇게 묶었으면 좋습니다라고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좀 이제 그 2D 여기 선이 있는데 상세선이라고 있어요. 요거하고 건축에 보시면은 모델선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르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건축에 있는 모델선은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3D에서도 동일하게 선으로 보여져요. 3D에서도 존재하는 동일한 선으로 보여지거든요, 얘가. 근데 평면도나 인면도나 단면도나 2D 뷰에서 상세선을 쓰면 얘는 요 뷰에서만 보여져요. 이 뷰에서만 보여집니다. 3D에 가도 쟤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에 있는 선, 저건 상세선인데 작성한 뷰에서만 보여져요. 작성한 뷰에서만 보여지는 애고, 모델선은 작성한 뷰를 떠나서 모든 뷰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처가 좀 달라요. 사용처가 좀 다르니까 그 정도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제 쓰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얘네들은 그 레빗에 있는 뷰에다가 작업하기 위한 도구인데, 근데 이게 3D를 기반으로 하는 거긴 한데, 3D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래밍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3D를 모든 걸 다 3D로 만들 수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다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2D가 훨씬 더 유용한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기존에 2D로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여기다 넣어서 좀 문서에 포함시켜서 보여줘야 될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부분에 한해서는 CAD로 그린 도면이 훨씬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CAD 도면을 레빗용으로 바꿔서 쓴다가 아니라,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있는데, 뷰 메뉴에 가시면은 드래프팅 뷰가 있습니다. 이 드래프팅 뷰는 2D를 위한 별도의 뷰라고 보시면 돼요. 2D를 위한 별도의 뷰. 그러니까 CAD로 그려놓은 도면을 여기다가 레빗 프로젝트 안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고자 할 때 이 드래프팅 뷰를 써요. 그러니까 2D 전용 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드래프팅 뷰를 누르시고, 축척은 바꿔도 되니까 그냥 초안 2 되어 있는데 확인 누르면은 아까 이거랑 똑같이
범례뷰처럼 비어있는 하나의 화면이 나오죠. 여기다가 할 수 있는 주된 작업은 뭐냐면, 주된 작업은 모델이 아니고요, 다 막히죠 못쓰게. 주석계 있는 애들, 상세 애들, 이런 애들, 기호 애들, 이런 것들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2D 작업을 하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삽입에 가서 2D 도면 갖다 그냥 놓으시면 돼요. 뭐 넣어볼까? 이거 넣을까? 이거? 예전에 그렸던 2D인데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CAD 파일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만든 요 뷰를 나중에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시트를 하나 만들고 요 시트에다 이렇게 갖다 넣으면, 커서 그렇습니다. 시트에 이렇게 갖다가 넣으면 바로 쓰시겠죠, 2D로. 그리고 요거는 가져온 파일이니까 CAD 파일 자체일 거잖아요, 통째로. 그러면 이 프로젝트 안에 CAD 파일 자체를 넣어서 쓰는 것도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D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용으로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그리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그냥 그 문서 자체로 가져다가 여기다 넣고 쓰란 얘기예요. 문서 자체로 여기다 뭐 레빗용으로 변환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갖다 쓰기 편하라고 2D 작업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드래프팅이라는 뷰를 별도로 제공해요. 근데 은근히 얘하고 헷갈려요. 얘 좀 저도 가끔 까먹어요. 요즘 이제 실무 안 하니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드래프팅 뷰였나 그게 법률 뷰였나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이게 드래프팅이 그 간단하게 하는 그 제도 같은 뜻이에요. 드래프팅 이게. 그래서 이제 요게 2D 전용, 요거는 법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법례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상세 요소 같은 것도 갖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법례 구성할 수 있는 상세 요소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게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네를 정리해 보면은 주석하고 이제 상세 얘네들은 2D 연관되어 있는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D 그리고 치수, 문자, 기호 이렇게 돼요. 요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쭉 설명이 된 것 같네요.